R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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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t bunny. 피를 뽑고 왔습니다. 맞아야 하는 토요일을 2번 보냈거든요. 그리고 나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. 목요일 날 아침 일찍 갔다 왔어요. 근데 병원을 갔는데 마운자로를 처방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네? 안 해주신다고요? 그랬더니 저희는 안 해요. 이래가지고 아 그래요. 그래서 진료 취소가 돼서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. 거기는 이제는 뭐 국가검진까지 같이 하는 곳이어서 바로 피검사 결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오전에 잠깐 피검사만 후딱 받고 오려고 했던 거라, 그러면 결과를 뭐 어플로 이런 게 있냐 이럴 때 여쭤봤더니 그렇게 가능하대요. 그래서 피검사만 받고 약 처방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. 그래서 방금 5mm를 맞았어요. 원래 2.5mm를 맞을지 고민을 했었는데요. 왜냐면 한 보름 정도 지났고 뭐 괜찮을까? 뭐 2.5mm도 식욕 억제가 잘 되었기 때문에. 근데 선생님께서 그냥 5mm 맞아도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2달치가 안 된대요. 1달치씩만 처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병원 방침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다음에는 대학병원을 가서 한 2~3달치를 그냥 처방을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게 비급여라서 처방을 받는데도 2만 원이 들고, 그리고 그 약, 어차피 저는 약을 계속 꾸준히 먹기 때문에 뭐 피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뭐 호전이 되면 갑상선 수치처럼 안 먹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, 일단은 최대한 감량하고 뭐 수치를 지켜봐야겠죠. 그래서 이따가 결과가 나오면 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5mm를 맞았어요. 오랜만에 맞으니까 조금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. 왜냐면 그 마지막 투여했을 때 그 붉은색 피부가 아직까지 좀 있어서 그 반대편으로 했어요. 그때 왼쪽이었는데 지금 오른쪽에다가 했거든요. 근데 아프지도 않고 원래 뻐근했거든요. 근데 뻐근함도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게 부위마다 좀 다르고 약간 그 뱃살에 튼 살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피부에도 영향이 있나? 튼 살 있는 곳에 맞으면 좀 다른가 싶기도 하고, 아무튼 그랬습니다. 그래서 피검사 결과는요. 안녕하세요. 다른 날에 찍었어요. 그래서 피검사 결과는요. 먼저 혈압이 많이 떨어져서 놀랐어요. 병원을 가다 보면 이제는 혈압 좀 재고 오세요. 혈압 먼저 재고 오세요. 라고 하시거든요. 간호사분들이. 그래서 뚜벅이다 보니까 항상 병원을 가면 도착하자마자 혈압을 잽니다. 그래서 이게 걸어가서 이게 막 심박수가 막 오른 상태에서 재기 때문에 당연히 높게 나오는 거다라고 이제 전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셔가지고 아 그런갑다 했는데, 그래도 좀 많이 높긴 했었어요. 근데 요번에도 이제 똑같이 쟀죠. 근데 오잉 했어요. 똑같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재었는데도 높지가 않게 나온 거죠. 그래서 이게 매일 걷고 그러는 게 영향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, 체중이 빠져서 영향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피검사 결과는 아쉬운 점이 먼저 있었는데, 이게 갑상선 수치가 안 나왔더라고요. 이게 언급을 해야 포함을 해주는 것 같아요.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. 공복 혈당은 3월에 134, 당화 혈색소는 6.2가 나왔었어요. 5월 결과는 114에, 그리고 당화 혈색소는 5.7이 나왔네요. 그래도 꽤 많이 떨어졌죠. 이게 마운자로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, 체중이 빠져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. 뭐 결국에는 마운자로 영향도 있는 거긴 하겠네요. 식욕 조절이 됐으니까요.
그리고 저는 지금 한 달째 몸무게를 유지 중이에요. 90kg에서 91kg 왔다 갔다 하는데요. 마운자로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한 2주 정도 이제 안 하다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.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. 다시 시작하면 식욕 제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뭐 딱히 오히려 요즘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큰 변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. 식욕은 여전히 있었고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있고 그래서 용량을 늘렸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일단 살이 더 찌지 않게 유지를 하는 중이고 근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. 이게 뭐 개인적인 이유들이 막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잠도 푹 못 자고 제가 과자를 먹었어요. 야식도 먹었습니다. 그래도 유지를 하는 게 대단하죠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먹어도 전에 먹던 양을 생각하면서 먹어요. 내가 항상 요 정도쯤에는 배가 불렀었지. 이제는 계속 들어가더라도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. 무리하지 말자. 너무 과식하지 말자. 그렇게 이제는 맛만 보는 정도로 계속 이렇게 채워주고 있어요. 제가 피 검사할 때 그 눈떨림이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요즘에 눈떨림이 너무 심한데 이게 마그네슘 부족인지 검사 결과에도 나오나요? 이렇게 여쭤봤었어요. 근데 선생님께서 눈떨림의 원인은 스트레스가 80%래요. 80%요? 그때 당시에 제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. 가지고 스트레스요? 그래서 내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게 있었나? 근데 제가 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많았더라고요. 그래서 개인적인 일들이 막 여러 개가 겹치고 그러니까 신경 쓰이는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여러 가지들이. 그래서 그랬었나 봐요. 그래서 요즘에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나 싶었거든요. 뭐 늦게 자도 막 4시간 뒤에 눈이 떠지고 막 이런 정도였어요. 그래서 푹 자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뭐 스트레스를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뭐 잠도 푹 자고 나아지고 뭐 몸도 건강해질 거라 생각을 해요. 그리고 5월이잖아요.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사이즈 변화가 있나 재어봤어요. 솔직히 체중 변화도 많지 않고 눈바디도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어서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. 기록을 위한 의무감.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사이즈를 재서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의무감. 그래서 사이즈를 재어보았습니다. 허리 둘레는 100, 허벅지 둘레는 67, 엉덩이 둘레는 109, 가슴 둘레는 109, 팔 38, 종아리 47 나왔습니다. 뭐 팔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잴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거는 크게 의미 부여하고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저의 중점은 허리, 허벅지, 엉덩이입니다. 그리고 뭐 종아리 정도. 그래서 그래도 조금씩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계속 줄고 있긴 해요.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. 뭐 근육이 빠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허리가 준다는 거는 그래도 큰 영향이 있죠. 그래서 2cm 정도 줄었어요. 여러분들에게 뭐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. 이게 사람이란 게 특히나 저는 되게 감정적이에요. 그러니까 이만큼 살을 찌우고 프리미엄으로 살 수 있었겠죠.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많이 풀었다 보니까 요즘 다 귀찮아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있어요. 하기 싫어져요, 막. 진짜 늘어지고 싶고. 저는 이게 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유난히 저는 이게 한번 생각을 하면 되게 오래 가요.
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이제 툭툭 끊어주는 연습을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.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잘 휘둘리고 그 상대의 막 고민들까지 막 해결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 좀 잔소리도 많고. 근데 이게 과부하가 오나 봐요. 막 다 신경 쓰려고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이거를 어느 순간부터 인지하고 나서 꽤 오래전부터 인지를 했어요. 한 10년 된 것 같아요. 10년? 10년 더 된 것 같기도 하고. 조금씩 조금씩 성격을 바꾸고 있거든요. 이게 점점 조금씩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랑 거리를 좀 둠으로써 좀 자신을 살피는 데 초점을 뒀어요. 근데 여전히 이게 쉽지 않죠.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일하면서도 뭐 겪는 스트레스나 뭐 가족들, 뭐 친구들, 뭐 사람 관계는 워낙 많으니까요. 근데 이게 사소한 거에 신경을 쓰지 않고 감정을 쏟지 말자라고 계속 스스로한테 막 정신 차려. 그만해. 그만해. 라는 거를 인지시키고 있어요. 너 또 스트레스 받으려고 그러는구나. 막 이렇게 해서 최대한 내 기분을 망치는 요소들을 빨리 막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죠. 이게 만약에 사람 간에 오해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대화를 해서 신경 쓰이는 걸 막아요. 예를 들면, 내가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인사를 안 해주네? 뭐지?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는,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? 거기서 이제 꼬리를 물고 막 가는 거죠. 근데 이런 거를 최대한 오해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. 이제 스스로에게,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신경 끄자. 뭐, 그럴 수 있지. 라는 마인드를 계속 장착을 해요. 예전에는 막 전전긍긍하고 추측하고 막 눈치를 보고 그랬다면 이제는 그런 시간이 아깝고 내 감정만 소모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대화가 참 중요하고 사람마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다 영향을 받아서 신경 쓰지 말자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인드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럴 수 있지. 그래서 맞지 않는 사람과 거리를 두던가 아니면 대화를 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풀어요. 스스로 푸는 거죠. 내가 이 사람한테 오해를 하지 않도록. 그래서 그런 게 참 정신 건강에 좋다. 그래서 이게 잘 풀리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.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일이 좀 많았고, 그래서 저는 혼자서 하는 취미를 많이 가져요. 삶의 변화를 주려면 그런 소소한 취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뭐 걷는 거, 야외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에서 사부작 하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예전에는 뭐 영화도 보고 막 만화책도 되게 좋아해요. 애니메이션도 되게 좋아하고 드라마 이런 걸 봤다면 요즘에는 그냥 내가 스스로 막 노력을 해서 성취감을 가지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. 뭐 이렇게 식물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요. 근데 잘 못 키워요. 뭐 죽기도 하고 애들이 막 시들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정성껏 이렇게 살피기도 하고 물고기도 키우거든요. 그래서 물고기들 새끼 난 거 막 이렇게 따로 막 살피고 애들이 잡아먹지 않게 막 이렇게 막 분리시켜주고 뭐 그런 소소한 재미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토마토를 키우다가 애들이 겨울을 맞이해가지고 죽었거든요. 그래서 날씨도 풀려가지고 다이소에서 씨앗을 사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요즘 애들이 막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서 그런 소소한 행복이 있어요. 아무튼 이번 영상은 피 검사 결과도 좋고 사이즈 변화도 조금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?